2025학년도 벌써 또 1년이 금방 훌쩍 갔습니다. 그저 같은데 2024학년도 일단 1년 전부터 저희 OT 영상을 보고 또는 그 이전부터도 인터스쿨에서 서울학교 국간사 지원했던 수험생들이 이전 합격생에 대해서 입학식을 엊그제 했습니다. 자, 벌써 68기 입학식 전경이죠. 자, 일단 69기로 2025학년도 국간사가 이제 선발할 기본상 예고를 했고 전형은 아직 픽스된 건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금년도 7월 27일에 여기 나왔듯이 1차 시험을 치르는 걸로 공지가 됐죠. 물론 7월 마지막 토요일이니까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뭐 경찰대학까지 아마 같이 같은 날 보기로 아마 예정을 할 것 같은데 뭐 서울학교는 네 군데 공동 출제로 1차 시험을 보죠. 근데 1차가 안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아무리 뭐 로망이 크더라도 자, 대치동 스카 입시교육 1차 시험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스카 입시교육 국영수, 필기시험 수능까지, 자, 논술까지, 자,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진학교육은 면접, 그 다음 MMI, 자,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괄 교육을 맡은 노한기입니다. 자, 저는 국어 주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연구소장님, 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여기 스카이 입시교육에 이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관학교나 일단 사관학교고 국방 안보 무기체계랄까. 네. 뭐 솔직히 요즘 뭐 좀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면접할 때 그래도 그 생도들한테 무기체계, ICBM 등등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네. 일단 이 OT 영상 강의는 일단 간호사관학교 국간사죠. 네. 요즘에 그 입시가도 그렇고 뭐 학생들, 고3들 또는 재수생, N수생까지 초도의 관심사가 역시 정원 2,000명대 늘리겠다. 네. 의대 정원. 네. 글쎄 뭐 디테일한 것까지야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학의 정원도 한 네. 1,000명에서 늘리겠다. 그렇죠. 의료 복지가 굉장히 사각지대다라고 네. 정부에 진단했기 때문에 나올 건데 뭐 저희가 뭐 옳다 그러다 평가를 할 수 없고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학 계열이니까 간호사관학교 네. 국간사의 경우 어떤 식으로 조금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간호학과는 계속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네. 간호사관학교는 인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퀄리티가 더 업된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의학적이라든지 또는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간호장교로서의 좀 투철한 신념이 있거나 또는 의학적 지식이 더 있는 사람들을 더 뽑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쟁률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간호사관학교를 나온 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만은 뭐 좀 옛날에 그 독일 우리나라 그 광부들이 파독했을 때 네. 그 간호사들도 많이 거기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한국 그 간호사들의 그 어떻게 보면 솜씨, 자, 뭐 어떻게 기술, 능력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일단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우리 간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많이 네. 해주고 네. 이렇게 좀 섭외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데 이나저나 일단은 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업종으로 하면 간호사지만 어차피 장교지 않습니까? 리더십. 그러기 때문에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년간의 간호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학사의 어떤 학위를 받고 군사학사 학위를 받고 이제 간호장교 임관을 하게 되는데 글쎄 어찌됐든 뭐 좀 국간사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남학생 14명, 여학생 76명, 9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관학교의 어떤 그 뽑는 루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7월 20일 1차 시험 보고 네. 간호사관학교 여학생 이과 쪽으로 4배수로 1차 합격을 시켜가지고 이제 추가 합격에 한번 기회가 있고 근데 2차에서는 여기서 이제 신급, 체력 중요한 게 면접이잖아요. 네, 면접 합격 장치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국간사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1차적인 국영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는데 일단은 원서 접수는 6월 14일부터란 말이에요. 6월 14일까지 그때 이제 지원 동기서 네. 그 다음에 또 학교장 추천 그렇죠. 4명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재학생 3명, 그 다음에 졸업생 1명에서 4명, 4명으로 는 게 이제 올해부터 늘었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1차 합격자에 하는 학교장 추천해줬는데 올해는 원서 낼 때 같이 냈잖아요. 그게 변동성이 있었는데 아무튼 학교의 그 교훈이 캐치프레이스가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조국의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2차 면접할 때 또는 지원동의서 갔을 때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글쎄 간호사관학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료인이지만은 그래도 장병들 또는 군 간부들의 어때요 좀 뭐랄까 모든 의료적인 측면에서 군의관도 있지만 사실 군의관도 요즘 뭐 많이 좀 모자란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군의관도 뭐 일단 장교 군의관 가면 3년 정도 근무해야 되니까 의대 다니다가 이제 2학년 마치고 네. 그냥 사병으로 가서 네. 18년 마치고 오는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런 현상은? 그래서 그런 좀 아무래도 좀
불합리한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군의관이 많이 모자란 상태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로서 역할이 더 많이 부담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간호장교가 군의관이 부재한 네. 없는 그 뭐 사각지대 네. 또는 최전방의 그런 일종의 바로 곳에서는 바로 군의관 역할을 대신하는 뭐 그 정도로 역량은 다 4년간 길렀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직제상 그런 로스가 날 수 있고 지금은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여기 전 크림 전쟁 네. 나이팅게일이 활동했던 그런 시기처럼 네. 1853년이면은 한 4년간에 걸쳐서 크림 전쟁이 있었군요. 네. 이때 이제 백의의 천사가 나왔는데 혹시 이 스토리가 뭔지 좀 간단히 좀 안내 좀 해주겠어요? 네네. 이제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이제 간호사가 이제 그 크림반도에 이제 전쟁 났을 때 간호사로서 이제 그때 뭐 참전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많은 환자들, 그러니까 적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나 뭐 크림 사람, 반도 사람들이 다 똑같이 환자를 치료해줬고, 그 다음에 보급품이 안 오면 막 오히려 그러니까 상사들한테 막 따지고 막 망치려고 싸졌대요. 보급판은 좀 죽여버린다고.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예. 글쎄 뭐 배구의 천사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나이팅게일의 후예 그래서 국간사의 캐치프레이즈 한나이잖아요. 네. 그런 데문이기 때문에 일단 나이팅게일의 정신. 우리가 이제 의료인이 되려면 의사가 되려면 히포크라테 정신 선서를 갖다 하듯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갖다가 네. 촛불 앞에서 그죠? 네. 선서를 하고 나서 일단 간호사로 정식 이렇게 좀 입봉하는 자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하지 않는다. 성심으로 보건 의료인과 협조하겠다. 나는 나의 간호를 받는 모든 사람 압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때요? 좀 뭐랄까 실제로 간호장교로서 육군 간호장교로서 막대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좀 희생을 한 그죠? 선효선 고소령 선효선 상도 졸업할 때 주고 있죠. 저 국군 간호상을 이렇게 해서 참 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좀 순국을 한 거죠. 순국. 자 그런 점 아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많은 활동, 대학교하고 똑같아요. 다만, 자, 군 버전, 밀리터리한 거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동아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이 등등 많은, 책을 읽고, 도서를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식견을 차지하는.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데, 송광석 저자, 이분이 지금 이제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사관 생도론 이 책은 아주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지원 동기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스크린 해두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드니까 이런 권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자, 간호사관학교 어찌됐든 2004학년도의 전형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입학시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2025학년 전형이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변동사항은 없어요. 아까 얘기한 90명. 그 중에 남학생이 14명, 원래 9명인데 5명을 늘렸단 말이에요. 네. 그 남학생을 좀, 티오를 더 늘린 이유는 아무래도 군의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는 대체성에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가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업무가 많죠. 그래서 미국에는 남자 간호사 많듯이 여기도 이제 그런 추세로 남자 간호사를 좀 늘리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차 합격자는 일단 여자 자연계열이 많기 때문에 자, 4배수로 남학생의 경우는 8배수로 일단 뽑죠. 육사 회사 그 다음에 공사는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5배, 근데 여학생 8배 이런데 약간 반대로 돼 있죠. 참고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된 다음에 면접 시험이 있고 이제 1박 2일로 체력 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면접은 또 이 국가간 안보관 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1차가 돼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예비 육군, 해군, 공군 대령들 우리 유홍선 박사님도 이제 국가사 면접을 총괄했으면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1차 시험은 뭐 7월 27일 날 국어, 영어, 수학 국어는 문학, 독서 30문제 50분 자 수능에 분을 두고 있습니다만 수능보다는 좀 타이머 되기 쉽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듣기가 빠지고 30문제 50분 수학은 수능과 똑같습니다. 수, 원투 공통에다가 이제 주로 자연계 쪽은 미적분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쪽은 확동 선택을 해서 이제 일단 30문제를 100분에 푸는 걸로 해서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총 리얼한 시험 시간은 200분입니다. 그러니까 200분 동안에 여러분들 어때요? 일단은 앞으로의 어떤 진로, 이거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사관학 1차 시험이죠. 7월 27일 날. 요 관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어때요? 일단은 뭐랄까, 2차 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형에 응시 안 하는 1차 합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추가 합격의 기회를 더 주죠. 1차에서.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국군간호사학교 금년도 1차 예상컷 원점수 기준인데, 원래 사관학교 표점으로 변환하니까 원점수를 사실 리얼하게 절대성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200점대에서 220점대 정도면은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요 두 개년도에 있죠. 1차 합격선 커트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말이죠. 국간사의 교육의 목표는 정의 간호정의를 양성하는 것인데 조국의 등불로서 진리의 탐구.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의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을 구하고 이제 군인들, 네. 장병들의 목숨과 치료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최근에 그 저기 뭐랄까 의과대학 그 2,000명 증원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전공의들뿐 아니라 이제 뭐 일반 그 의대생들도 휴학을 하고 뭐 전공의들도 어때요? 좀 사직서를 낸다 등등 약간은 좀 딜레마 상황인데 글쎄 의료인들이 나름대로는 뭐 자신들의 어떤 뭐 밖으로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흔히들 하지만 또 의료인은 의료인들은 또 식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관을 지원하려고 수험생들의 경우는 그런 뭐 사회적 현상에 동요하거나 관심을 크게 막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런 사회적인 성인들은 성인들의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찌됐든 말이죠.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많고 과정도 많은데 임상 심리사 2급 이런 자격증을 부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임상 심리사?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상태, 그러니까 환자가 뭐 똑똑한 사람도 올 수도 있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 했을 때 그 심리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환자와의 소통 때문에 그런 과목을 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기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경우 일종의 뭐 외동이랄까 외아들 그렇죠. 또는 뭐 어떤 멘탈이 약해서 적응을 못하거나 심리적 불안 상태가 오죠. 고참들이 뭐라고 말만 한마디만 했다면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살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많이 좀 약해지니까 아마 간호장교들이 가지는 거 일단 뭐 그 몇 배 이상의 멘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임상심리 이거 그래서 아마 이 국간사 지원생들은 이 간호사관학교 입학하면 배우는 커리큘럼 과정 그다음에 향후에 졸업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성 가지는 그런 것들이 한번 스크린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막연하게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일반적인 4년제 나온 간호사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딱 장교 임관하자마자 리더십 발휘하면서 그렇죠. 일종의 뭐 도제식이잖아요. 일반 그 민간 병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뭐라 그러죠? 그 도제식으로 이제 고참들이 신참들 간호사들 그 교육하는 그걸 흔히 뭐라 그러죠? 막 압박감 주면서 그렇죠. 도제식으로. 그거 굉장히 그 기술 어떻게 장인의식 측면에서 옛날부터 해왔던 그 관습인데. 근데 잘못된 관습이 인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근데 간호장교들은 그런 게 현재 없고 있을 수도 없죠. 그죠? 장교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은 뭐야. 나이생에 선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 들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간호사로, 그죠? 정식으로 일단, 입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교이기 때문에, 요즘 군 조직이기 때문에 지휘근무 제도를 제대로 해드리는 것이고, 봉사활동 또는 희생의식 이런 정신이 최고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귀찮아하고, 뭐 좀 힘들다고, 또 강인한 체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어떤 그, 뭐랄까, 위난 상황이라는 건 지뢰가 터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그 불상사, 그죠? 갑자기 북한의 NLL 해군 함정 앞에 북한의 어떤 그, 뭐랄까, 해군들이 포를 발사해가지고 부상이 생길 경우, 갑자기 연평도에 어때요? 북한의 어떤 뭐 대공포가 쌓이면 발사가 됐을 때 등등. 이런 상황에서 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간호장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 북한사 위험한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올바른 국가 간의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소신껏 그죠? 소신껏. 근데 간호장교도 이제 하나의 좀 대학이기 때문에 1년의 로드맵이 쫙 하니 흔히 일반 대학의 어떤 간호학과하고 일단 기본적인 DNA는 같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군이라는 자 그런 어떤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런 졸업 후 진로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6년간 의무 복무 후에 전역할 기회도 주지만 전역 후에는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 민간 병원 또 전문직 간호사, 전문직 간호사죠. 그다음에 이제 양호교사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심리교사, 심리상담사. 보니까 어떤 간호장교 출신은 정신학병원 심리상담사로 복무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진출에서 굉장히 좀 기회가 많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또 가시는 분들 갔어요. 국과수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많고. 제가 이날씨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6월 14일부터 원서 낼 때 10일간에 걸쳐서 지원 동기서 작성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수험표는 안 주니까 또 지원 동기서 잘 써야 되죠. 이게 나중에 2차 면접 때 그죠? PI 전략으로서 퍼스널 아이덴티티인데 아무튼
지원 동기소하고 면접하고 또 어떤 상관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예비학 대량 중년들 유 박사님도 이제 어떤 지원 동기소 6월 14일부터 이렇게 이제 안내해 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항목이 크게 두 개인데 자 일단 1번 항목하고 그다음에 2번 항목인데 우선 1번 항목에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아무래도 내가 왜 간호장기가 돼야 되는지, 예. 그죠? 지원 동기,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이런 간호장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학업 계획 같은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어떤 진로 보면 있었잖아요. 쭉 네. 가니.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나중에 바뀌더라도 네. 이것이 제대로 명기가 되고 기재가 돼야 2차 면접 때 그렇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우수한 사례들 보면 자신의 어떤 체험들 네. 직간접적인 거 있잖아요. 네.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 벤치마킹해서 자기화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생기부상의 어떤 내용이라도 본인이 직간접 경험해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본인이 직접 붕대 감는 뭐 심폐소생 실험 수습을 해야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앞서가는 케이스로서 저 호평과는 그런 지원 동기가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항목은 어떤 점에 초점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군인으로서의 또 장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어려운 뭐 체력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내가 이제 옛날에 어려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연관져서 이제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지원의 어떤 그 맥락.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이 보면 갑자기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우연히 옛날에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터졌을 때 국간사 장교들이 인관에서 바로 그 코로나 격리 환자들 네. 치료하러 갔던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모티브가 명확하고 본인의 소신에 맞는 거면 당연히 뭘 쓰든 간에 그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항목 공동체 관련 경험인데 이거 나눔 배려 봉사 그런 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봉사활동하고 나눔 네. 이런 것들. 자, 정학기 없으면 뭐 현충원에 가서 일종의 순국역사들, 네. 비석도 청소기도 그런 것도 뭐 할 수 없을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주로 이제 뭐 음성 나환자청 그죠? 그런 네. 얘기를 많이 쓰는데. 자,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동료들에서 많이 활동했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는 어때요? 하나의 주요 자, 이슈로서 많이 활용이 됐죠. 자, 코로나 관련된 거. 자, 일단 1차 시험이 이제 합격이 돼야만이 아까 얘기한 예학생을 4배수 나와서 8배 들어가야만이 신검도 체력도 면접도 할 수 있죠. 면접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 2차 면접은 주로 1분과에서는 주로 지원동기, 국가관 안보관. 자, 2분과 3분과에서 주로 보는 것들은 이제 좀 내적인 것인데 그렇죠. 어떤 면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면접이. 뭐 장교로서의 이제 뭐 댐대비가 되느냐, 그러니까 진취성이 있고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되느냐, 조직 포용력, 그다음에 이제 임기응변력, 공동체 의식 같은 거를 얘기해야겠죠. 네. 자, 이나샤나 말이죠. 일단 상환학교 생도는 절제된 생활, 그 다음에 어때요? 질서 있는 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담대함, 그죠? 일종의 바로 도전의식, 그 다음 포기하지 않는, 또는 남을 배려하는 희생제수, 공동체에서 이런 것도 두루 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마음을 그렇게 먹고요. 6월 14일 지원록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면밀하게, 자,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일단 우리 예비 대령 중용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멘토를 해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지금 당장 면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 시험 올인했어. 일단은 7월 27일 날 1차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자 뭔가 이슈 여러분의 내공을 길러야겠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예비 우리 자 장교분들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단은 국간사 간호사관학 합격에 굉장히 큰 어떤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OT 강의 아직 금년도 전형은 안 나왔지만 큰 맥락상 일단은 타임테이블이 일단 국간사가 먼저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7월 27일 1차 시험 본다.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일단 지원정에서 자 그때 학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 추천서 4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원서 접수까지 이루어지고 그 이후 1차 시험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차를 하겠다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간호대학이 어때요? 일반 간호대학교 있죠? 교육부 소관에 일단은 뭐 1년에 한 1000명 정도씩 정원을 늘리겠다 그 얘기야. 자 그렇다면 우리 국간사에 어때요? 좀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있죠? 아무리 뭐 저기에도 국간사 있죠? 아무리 여기에도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관학교는 역시 군 밀리터리한 거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간호사 생각하는 거하고 족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야말로 자 여러분 가족의 역량과 내공을 그대로 살리시고 어때요? 또는 의대 정원 2000명 늘렸다? 그런 것 때문에 국간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 자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자 의대를 지원하려거나 또는 간호학과 일반 대학 지원하는 학생들이
국간사 있죠? 여러분들 여학생들이 특히 1차 시험할 때 일단은 허수로 지원해서 1차 합격시켜놓고 쏙 빠질 수는 있어요. 그죠? 2차 응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초기에 원서 접수할 때 거품이 많은 컨트롤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품이 쏙 빠지고 그러면 별거 없으니까 진성 지원자들의 경우는 최근에 그런 입시 분위기 있죠? 의대 정원 늘린다, 간호학과, 간호대학교 정원 늘린다 그런 분위기를 굳이 신경 쓸 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올곧게 국가사 지원자들은 그 진성 마인드로 학업에 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좀 국가사 지원 예정자한테 좀 격려의 말씀이랄까 네. 지금 드린 말씀도 있지만 그렇죠. 쭉 말씀드렸지만 일단 간호사가 되는 거하고 군인 장교가 되는 게 두 가지 다 여러분한테 혜택이 되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 집단의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엘리트 집단에. 그러니까 다른 대학 간호학과랑 별개로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고 그다음에 희생정신이 더 봉상정신이 더 많은 그러한 초엘리트 집단의 의료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의료인이 되는 국간사 어때요? 자, 문을 들어서 일종의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갖게끔 해주는 역할이 바로 대처석에서 가장 오랜 기간 상하경찰대 입시를 해온 스카 입시 교육의 바로 레전드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2025학년도 69기 합격을 위해서 발진을 이미 했습니다.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단초를 일단은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월, 4월 1차 일단은 적중 1단계, 5, 6월 2단계 그러면서 7월 파이널까지 가는 1차 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서 접수할 때 지원 등기에서 멘토링 아울러 말이죠. 학교장 추천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이 있을 때 이후에 면접이랄까 체력은 여러분들 개인별 멘토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2025 합격이 되도록 69기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스카이프 교육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간호장교의 뜻 바로 스카이프 교육 길이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다 같이 파이팅. 그렇지. 다시 한번 화이팅.